미국 다직 우리도 못 만들었는데. KF-21 레이저 무기 발사 장면 포착. 5.5세대 전투기 스웨덴 기술협력 속보. 국산 다목적 경전투기 F-50에 탑재할 비밀병기인 초음속 공대지 순항미사일이 24일 경남 사천 비행장에서 개막한 사천 에어쇼에서 처음 공개됐다. 경남 사천 비행장 야외 전시장에 일반에 공개된 초음속 공대지 미사일은 고고도 저고도 초음속 비행으로 원거리 표적을 정밀 타격하는 신개념 무기체계다. 국방과학연구소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선행 핵심 과제를 수행 중이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와 한국항공우주산업이 시제품 제작업체로 선정됐다. LG가 공개한 초음속 공대지 미사일은 현재 개발 중인 실물 시험 모델로 실물 크기로 공개됐다. 무장 통합 지원 등으로 국산 전투기의 수출 경쟁력이 우려되는 가운데 향후 수출 시장에서도 우리 전투기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산 수출의 새 아이템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김민석 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은 초음속 공대지 미사일은 항공기에 탑재돼 적 지상 핵심 표적을 공격하는 장거리 정밀유도 미사일이다. 아이그넥스원이 개발 중인 천룡이나 독일 타우러스 미사일과 원칙적으로 임무는 동일하다며 다만 초음속 공대지 미사일은 천룡, 타우러스와 달리 초음속으로 비행한다는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른 공대지 미사일의 경우 암속으로 비행해 적에게 탐지되기 쉽고 요격할 수 있는 시간이 매우 긴 반면 초음속 공대지 미사일은 이 속도를 마하 2.5, 시속 3000km의 속도로 300km 밖의 지상 표적을 타격할 수 있다. 발사에서 명중까지 걸리는 시간이 5분 정도라 요격이 어렵고 치명적인 위력을 발휘한다. 여기에 더해 적의 레이더에 탐지될 확률을 줄이는 스텔스 기술도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LG 측은 초음속 공대지 미사일의 속도가 빠른 비결은 덕티드 램제트라는 새로운 추진기관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LG 관계자는 초음속 공대지 미사일은 한국형 다목적 경공격기에 탑재 가능하도록 경량 최적 설계 방식이 적용됐다며 덕티드 램제트 추진기관을 이용해 초음속 순행 비행이 가능하며 고고도 저고도 초음속 비행이 가능한 신개념 무기체계라고 설명했다. 연료 공급 계통을 단순화시킬 수 있어 구조가 간단하고 고기동 급가속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화염 유지가 가능하다. 일반적인 로켓모터 추진기관과 달리 가스 발생기, 연소 속도를 조절해 추력 제어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제트 엔진과 로켓 엔진의 장점만을 결합한 이 추진기관은 로켓의 산화제 대신 대기 중의 공기를 그대로 흡입해 연소 후 램제트라는 추진기관을 작동한다. 산화제가 필요 없어 더 오래 연소할 수 있고 일반 제트 엔진보다 더 빠른 속도를 낼 수 있지만 구조는 오히려 간단하다. 초음속 공대지 미사일의 또 다른 특징은 이것이 다목적 모듈형 미사일이라는 점이다. 적 지상 표적을 타격하는 공대지 임무와 적 함선을 공격하는 공대함 임무 모듈을 만들어 빠른 시간에 여러 기능을 하는 미사일을 실용화할 수 있다. 또 미사일이 표적을 탐색하는 탐색기로 레이더와 전자광학 탐색기를 모두 갖춘 복합 탐색기를 적용해 기상 상황과 적의 전파 방해를 극복하고 정확히 표적을 타격할 수 있을 전망이다. 다만 이번 에어쇼 현장에서 공개된 초음속 공대지 미사일의 경우 완성된 버전은 아니다. 항공기에 탑재하는 무장은 무장 통합을 위한 소프트웨어 작업뿐만 아니라 비행시험의 준비와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미사일을 완성하기 전 동일한 무게와 크기로 먼저 시험 비행체 모델을 만들어 투하 시험 및 비행 시험에 사용한다. 번 에어쇼에서도 테스트 모델이 전시됐다. LG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초음속 공대지 미사일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LG 주관으로 연구 개발하고 있으며 2025년부터 총 3회 비행 시험을 진행할 예정이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등 국내 방위 산업체들이 시제품 제작에 참여한다.
비행 시험에는 F-50 경전투기가 참여해 한국항공우주산업의 체계 통합이 함께 진행된다. 김 위원은 F-50 경전투기에 초음속 공대지 미사일이 통합되면서 F-50은 동급 최강의 독침 무기를 가질 수 있다며 또 KF-21과 F-52 같은 공대지 무장을 장착할 수 있어 대한민국 전투기의 수출 경쟁력이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F-50과 KF-21의 해외 경쟁 기종인 F-16V나 제스-39 이 그리펜의 경우 모두 암속 공대함 대지 미사일만 운용할 수 있다. KF-21 전투기의 경쟁자인 프랑스의 라팔은 초음속 공대지 미사일을 운용할 수 있으나 핵탄두를 장착해 수출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초음속 공대지 미사일은 그야말로 한국 F-50과 KF-21만 가질 수 있는 독침 무기인 셈이다. F-50을 구매한 국가들도 최강의 무장인 초음속 공대지 미사일도 관심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사천 에어쇼 현장에서는 폴란드 기자단들이 K의 방문을 겸해 에어쇼를 관람했다. 최근 폴란드에 공급된 F-50의 무장 통합 및 공급이 문제가 된 시점이라 F-50용으로 장착할 수 있다는 초음속 공대지 미사일에 폴란드 기자들이 많은 관심을 표했다. 김민석 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은 초음속 공대지 미사일의 실용화가 임박한 데다 유망한 수출 상품인 만큼 다목적화를 통해 생산 단가 상승을 억제하고 군의 전체적 전력을 증강하는 데에 초음속 공대지 미사일이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김 연구위원은 초음속 대지 미사일의 간단한 구조의 로켓 부스터를 만들어 대만의 슝펑-3 초음속 미사일처럼 전투함과 지상의 미사일 발사 트럭에서 운용하는 암속 대함미사일을 대체하는 방안을 고려할 만하다며 전력 증강과 방산 수출에 둘 다 공헌할 독침 무기의 활약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란과 이스라엘의 약속 대련, 그림자 전쟁 끝내고 본토 공격. 이스라엘이 미국의 요청에 따라 이란의 군사시설만 정밀 겨냥한 3차례의 공습을 26일, 현지 시간, 단행했다. 이란은 석유와 핵시설을 피한 이번 공습에 대한 보복을 다짐하긴 했지만 당장 대응하지는 않겠다고 밝혀 가자지구와 레바논에서 벌어지고 있는 중동 전쟁의 외교적 해결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다.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은 26일 이날 오전 2시부터 6시까지 3차례에 걸쳐 드론과 탄도, 미사일 제조 및 발사 시설과 방공포대 등 이란의 군사시설 약 20곳을 타격했다고 전했다. 수십 대의 F-15, F-35 전투기와 정찰기 등이 1600km를 비행해 속죄의 날이라고 이름 붙여진 이번 공습작전을 수행했다. 이스라엘 측은 자국의 방공 시스템이 미사일을 성공적으로 요격했다는 이란의 주장은 거짓말이라고 일축했다. 이란은 장거리 탄도 미사일의 고체 연료를 생산하는 시설이 타격을 입어 복구해 최소 1년은 걸릴 것으로 전망됐다. 하마스, 헤즈볼라, 후티 반군 등 저항의 축구로 불리는 대리 세력을 내세워 40년 이상 그림자 전쟁을 벌여온 이란은 지난 4월 사상 처음으로 이스라엘 본토를 공격했다. 당시 공습 전에 이란은 사전 경고를 했으며 이번 이스라엘 공습도 대응 경고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약속 대련이란 평가가 나온다. 미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이스라엘이 카스파르 펠트캄프 네덜란드 외무장관을 포함한 여러 제3자를 통해 이란의 공격 대상을 알렸다고 보도했다. 앞서 헤즈볼라 최고 지도자 하산 나스랄라를 미국에 알리지 않고 암살한 것과 달리 이번 공습을 앞두고 이스라엘은 미국과 공격 범위 등을 긴밀하게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11번째 중동 방문을 마칠 시점에 공격이 이뤄졌으며 공습 동안 이란 주변 공격 항로에서 상업용 항공기 운항이 중단돼 사전 조율이 있었음을 방증했다.
이란은 이스라엘이 테헤란, 후제스탄, 일람 등 3개 지역의 군사시설을 공격했으며 4명의 반공부대 소속 병사가 사망했다고 밝혔다. 모하마드 레자 아레프 이란 부통령은 최근 이스라엘 공격으로 지도자를 잃은 하마스와 헤즈볼라 대표단과 만난 뒤 우리는 적절한 시간과 조건에 비례하는 대응을 할 것이라 말했다고 이란 국영통신은 보도했다. 하지만 이란이 즉각적인 보복을 미루면서 가자지구와 레바논에서 벌어지는 전쟁에서 외교적 해결 노력이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공격에 기계 끝이기를 바란다며 이란이 대응을 자제해 보복의 악순환이 멈추기를 촉구했다. 미국은 레바논 남부에서 이스라엘과 교전을 벌이고 있는 헤즈볼라가 국경에서 멀리 이동하고 하마스는 이스라엘 인질을 약 100명을 석방한 뒤 가자지구 재건 통치가 이뤄지기를 희망하고 있다. 그림자 전쟁을 끝내고 2차례씩 본토 공습을 주고받은 이란과 이스라엘은 미국 대선 결과를 기다리며 다음 대응을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